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네,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침 즐겁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심과 공포가 생긴다. 그러나 행동하면 자신감과 용기가 생긴다. 데일 카네기. 감사 스마일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감사 다음으로 이제 제가 행동을 해라.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라. 그러면 용기가 생긴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침에 감사 스마일이 출근하는데 너무너무 막 출근이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제 스스로 2023년 1년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그래도 작게라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마다 꾸준하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또 용기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꼭 작은 행동, 실천을 통해서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는 그런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설마 했거든요. 근데 정말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침입니다. 모두가 즐거운 크리스마스, 좋은 날, 좋은 일만 늘 가득하시고 열심히 지내온 한 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는 연말 연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스마일이 항상 2배 긍정이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또 작은 행동, 실천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능하다. 나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부정적인 생각은 싹 모두 다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이걸 준비한 건 아닌데 그래도 마침 화이트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침이다 보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선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감사 스마일 이벤트 제가 어제 방송을 갖다 못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큰 돈은 없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월급쟁이에게 제가 이 책을 갖다가 감사 스마일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제가 일단은 어제 업로드를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일요일 쉬고 또 오늘도 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큰 돈은 없지만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은 월급쟁이 분들께 감사 스마일이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선정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는 이런 걸 갖다가 하게 되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뭔가를 갖다 도전을 해야지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로또 1등 당첨도 로또를 사야지만 로또 1등 당첨이 되는 거다. 마음속으로만 로또 1등 당첨돼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주저하시는 분들께 꼭 이벤트 댓글에 꼭 남겨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드릴 주제는 파이낸셜 뉴스의 이종배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2년째 집주인 한숨, 내후년 집값 폭등하는 그런 경고, 이유,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 스마일이 지치지 않고 올해 마무리도 하겠지만 내년에도 꾸준하게 아침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그리고 이제 댓글까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감사 스마일이 지금 이번 주 라이브 방송 제가 27일 한 오후 한 6시쯤에 지금 라이브 방송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거나 또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댓글이라도 제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모든 질문에 답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해서 소통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이번 주는 제가 목요일에 송년회 일정이 있다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수요일 오후 7시 하려고 했는데 또 너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차라리 좀 빠른 시간, 오후 뭐 5시나 6시 정도에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5시는 조금 빠를 것 같고, 6시 정도로, 그러니까 5시에서 6시 사이로 한번 라이브 방송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5시 정도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이번 라이브 방송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올해 아파트 시장은 상고 하저 흐름을 보이면서 금리라든지 특례 보금자리론 등 정책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서울 등의 주요 지역의 실거래 가격이 반등했지만 낙폭만 줄였을 뿐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값 통계를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전국 아파트값은 마이너스 7.22% 변동률을 기록했고요. 또 올해는 이달 중순까지 5.09% 하락했는데, 수도권도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하락세가 지금 지속될 것으로 보는 가운데 공급 부족으로 내후년에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스마일은 제 개인적인 생각, 랩피셜은 내년 전반기까지는 이런 흐름으로 가겠지만, 빠르면 내년 총선 이후, 늦으면 내년 7월 이후부터 이제 반등으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값 상승 1위는 송파가 기록을 했고요. 일산 서구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년에는 분명히 일산 서구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고양시 전체적으로 지금의 아파트 가격보다는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좀 더 살펴드리면, 올해 들어 12월 중순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은 단 5곳에 불과했고요. 서울 3곳, 경기 2곳입니다. 아파트값 상승 지역을 보면 서울에서는 송파구, 그 다음에 수도권 상승률 1위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서초, 강남 순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른바 강남 3구만 아파트값이 오른 것이고요. 경기도에서는 과천과 성남 수정만이 상승률 지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 상승 지역이 한 곳도 없었다. 아파트값이 떨어진 지역이 대부분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폭이 제법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또 전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될 요인보다는 저는 부합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다. 정말 이제 급한 매물들은 나오겠지만 급한 매물들 한두 건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폭락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안 맞는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앞으로 또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올해 아파트 값이 10% 이상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 중에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 왜 일산 서구의 아파트 값은 왜 이렇게 안 오르느냐, 떨어지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내년 12월에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동두천과 군포, 의정부도 상당히 아파트 값이 많이 하락을 했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부평구라든지 미추홀, 계양에서도 하락폭이 컸는데, 제가 GTX 관련해가지고 또 영상을 갖다가 올려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GTX A, B, C가, 이제 B, C는 이제 내년에 지금 착공이 들어갈 거고, A는 수서동탄 구간은 3월 말, 늦어도 이제 서울에서 운정역 구간은 또 12월에서 내년 초로 이제 개통을 갖다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순조롭게 잘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 하위 5곳, 서울 도봉부터 구로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강서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구로구도 있군요. 강북이 좀 많이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고양시하고 동두천, 금포, 의정부, 고양이 있는데, 일산 서구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경기 고양은 덕양구하고 그 다음에 일산 동구를 포함을 한 건지 좀 애매합니다. 어쨌든 간에 고양시는 더 이상 하락할 요인이 없다. 걱정하지 마셔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고요. 입지가 결국 부동산 가치를 좌우한다. 더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2024년부터는 이 교통망이라든지 또 일자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메가시티 서울을 관련해가지고 고양시가 아마 더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 제가 아침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용기를 가지셔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고준석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고, 이런 가운데 입지 여건에 따른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이 특징이다 라고 지금 2022년부터 2023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내년 하반기, 특히 이제 2025
5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양시를 예를 들게 되면 고양시는 지축 B1과 그리고 원당교 롯데캐슬 그리고 장항지구 신혼희망타운이 내년에 입주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025년에 일산의 풍동에 있는 데이앤뷰, 그 다음에 엘로이, 그리고 이제 뭐 파주 운정에 그 다음에 뭐 힐스테이트 운정역 그 오피스텔 아파트에 또 입주할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3기 그 운정 3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입주 물량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거의 고양시는 입주 물량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2024년 하반기부터를 주목하는 이유가 이 공급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집값이 이제 폭등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주택 정책 방향에 보시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 거래가 회복되고 내후년부터 경기가 더 좋아질 경우에 최근 3년간 누적된 75만 호 수준의 공급 부족과 그다음에 가구 분화, 대기자 자체로 해서 내후년부터 주택시장 과열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마 이제 총선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많은 또 대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또 내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 3년 연속 하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에서 서울은 또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서울 수도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그리고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일산 동구 서구에 비해서 이제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에 있는 덕양구에 있는 준신축, 신축에 있는 아파트들의 관심도라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수요를 갖다가 또 찾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저는 예상을 갖다가 드립니다. 잠시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원에 따르게 되면 5년 평균 입주 물량이 37만 4천 가구였는데 내년에는 32만 8천 가구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평균 입주량 대비 5만 가구 가까이 부족하다는 이 의미를 갖다가 오늘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제 내놓은 주택시장 전망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거래가 회복되고 내후년부터 경기가 더 좋아질 경우에 최근 3년간 누적된 공급 부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통과가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시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이 주택 시장에 혼란을 갖다가 가져올 것이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집값이 안 올라간다라는 이런 전망이 더 좋게 받아들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또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실거주 이 법안도 지금 폐지가 되지 않고 야당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아마 이것도 이제 이렇게 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내년 전반기까지는 아마 이렇게 가겠지만 이제 문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가 실거주를 갖다 해야 되고 또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또 기다리신 분들께는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서발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잖아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내 집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기회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매일 한다고 해서 와 닿진 않겠지만 분명히 지금 이 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 3월이 아니라 4월이 지나게 되면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실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오늘 아침 성탄절 아침에 이런 이야기 좀 드립니다. 잠시만요. 그 일요일 하루 쉬고 이렇게 또 이 사무실 자체가 또 추워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공기가 차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목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호 기자님의 실거주 의무 폐지 안 하면 전문가들 전세 가격 상승 불쏘시개 조선비지의 이 기사를 갖다가 저는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드리면, 내년 초에 입주 물량에 공백이 맞물려 있고 분상제 4만여 가구가 이제 전세 물량이 이제 무량 전세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올 수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야당의 반대로 이 실거주 의무 법안이 통과가 못하게 되면 아마 내년 전세 가격은 지금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상승이 가지 않을까라고 또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례를 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가 작년 말 서울 강동구 소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잔금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눈앞이 깜깜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는 확실하다는 정부 말만 믿고 청약을 넣었는데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서 집을 팔거나 전세를 놓을 수 없는 지경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전매 제한이 풀리면 뭐하나 당장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거나 전세를 놓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전세 끼고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막막하다라고 지금 토로한 이런 상황들이 내년에 이제 어떻게 또 부동산 시장에 또 미칠까.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이런 실거주 법안 의무가 뭐 물론 올해 통과를 못하고 내년에 통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거주 의무 지금 이 주택법 개정안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라는 저는 예상을 하면서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전세값이 오르도록 어떻게 보면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내년에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보합으로 할 것이고 내년 하반기에 또 이제 전세 가격이라든지 집값이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부분 중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실거주 의무 법안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지금 본회의가 한 번 더 열린다라고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아마 야당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갖다가 반대를 할 것이다.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중산층이라든지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 돈이 있으신 분들이나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면서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좀 좋은 이야기를 또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결론을 오늘 드리면 중요한 거는 이 주택시장이 작년 그리고 올해 또 많이 또 내려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지만 많이 내려가지 않고 반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막으면서 이제 엄밀히 따지게 되면 다시 이렇게 보합을 유지해 나가고 또 일부 지역은 또 내려가는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작년 12월과 올 지금 12월의 분위기는 완전 다르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에는 아무도 집을 갖다 사지 않아서 공포에 휩싸였던 분위기였고 지금의 12월은 내가 내년 초에 내 집 마련을 할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기 수요가 더 많다. 그리고 내년 5월까지 전세 가격이 지금 이제 역전세가 지금 내년 5월까지는 갈 겁니다. 그래서 역전세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세를 갖다 구하시는 분들은 다 계약 갱신 청구를 쓴다든지 아니면 주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부 올려주거나 아니면 또 가격을 좀 낮추거나 이렇게 해서 아니면 동결하거나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재계약률을 지금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내년은 정말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만약에 내가 내년에 집을 갖다 장만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28일에서 29일 사이에 창릉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지금 나올 계획인데 제가 보니까 A1하고 그다음에 B 3블럭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제가 다음번에 또 이야기 좀 드리겠지만 그래도 또 기다리실 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야기 좀 드리면 저는 이 A1블럭과 이 S3블럭이군요. 죄송합니다. B3블럭이 아니라 S3블럭이 이제 S3블럭이 나오는 거는 이제 그때 잔여 물량이 지금 나올 걸로 지금 예상되고요. A1블럭 같은 경우는 선택형으로 지금 나올 계획인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번에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B5하고 S11블럭이 나오려고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좀 더 늦춰질 것 같고 중요한 거는 1단계 구간을 먼저 지금 사전 청약을 하고 이 아래쪽에 2단계, 3단계로 해서 아마 이거는 내년쯤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A1과 S3블럭에 대해서 선택형과 나눔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공고가 나오게 되면 아마 28일에서 29일 사이에 공고가 나올 건데 그때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오늘 하루가 선물이고 중요한 거는 내 집 마련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 언젠가를 갖다가 시간을 하루라도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내가 만약에 올해가 그런 것들이 안 됐다라고 하면 내년이 만약에 힘들다고 하면 내후년까지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플랜을 좀 받으시고 좀 이렇게 길게 내다보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이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갈아타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 전반기가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고양시가 아파트 가격이 정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2022년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지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하락할 일은 없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성탄절 아침 감자 스마일이 기쁘게 오늘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도 기쁜 성탄절 보내시고 또 행복 가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